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세 가지 정도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민석 선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기사고요. 또 2년 차례 맞이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했고 2년 차 또 더 좋은 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민석 선수, 롯데의 투민석, 이민석, 김민석 선수의 인터뷰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고, 지난 시즌은 수술을 하고 재활로 시간을 다 보냈는데 또 의지가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첫해 그래도 괜찮은 좀 신인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두 번째 해는 좀 쉬어가게 됐는데 이제 세 번째 해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김원중 선수의 인터뷰인데 항상 김원중 선수는 겨울이면 모교인 광주 동성고에 가가지고 후배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선수들이 모교에 가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김미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김원중 선수 인터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김민석 선수 인터뷰를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데뷔하자마자 풀타임 소화, 그리고 2년 차를 맞이하는 롯데 김민석, 이제는 안주란 없다,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이런 기사가 되겠는데, 쭉쭉쭉 주요 부분만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김민석 선수는 모교인 희bun고에서 후배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센터 같은 실내에서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하기로 했다. 휴문고 후배들과 함께 있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 고교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진짜 많은 선수들이 그 비시즌 비활동 기간에 모교에서 훈련을 하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일단 이게 혼자서 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고, 또 모교에 방문을 해서 좀 은사님들도 찾아뵙고 좀 조언도 구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선배들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선수들이 모교를 찾는 것 같고, 또 어차피 비활동 기간엔 다 고향이 가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이 아닌 선수들은 고향에 가는 김에 모교에서 많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부침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인터뷰로 먼저 얘기를 하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쭉쭉쭉 보면은 일단은 5, 6, 7월이 성적이 좋았는데 8월, 9월, 10월이 안 좋았죠. 특히 8월, 9월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그와 또 더불어 가지고 사실 조금 사생활적인 아쉬움이 또 있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는 안 보는데 조금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정도예요. 그러니까 체력 이슈가 있었고 본인이 체력 이슈를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좀 사생활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나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은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본인이 해불었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자면은 그때의 이제 여름에 좀 체력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가장 후회가 됐다. 그는 타율이 좀 올라갔을 때 안주를 했다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가지게 된 것 자체가 후회된다. 그때는 몰랐다. 시즌을 치를 때는 정신없었고 끝나고 보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한창 이제 7월에 타율을 많이 끌어올렸을 때 아마 3할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가? 그러니까 거의 3할에 근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올스타전도 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붕 뜨는 마음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보자. 날짜별로 제가 한번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3화를 한번 친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3화를 찍었던 적이 있는 기억인데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런데 일단 뜨면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굳이 쳤어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많았다. 자신감으로 치는 과감함과 무모함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빨리 결과를 내려다 보니까 안 좋은 공에 손이 나가게 됐다라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시즌 아무래도 또 분석이 많이 됐고 또 견제가 들어올 텐데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또 김태형 감독한테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김태형 감독이 우리 팀 감독에게 좀 적응이 안 되긴 해요. 아직 경기를 안 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감독님이 타격 폼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셨다. 배트가 돌아 나오는 부분도 나도 느꼈던 부분이다. 라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편하게 하라고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타율표가 나왔는데 한창 타율이 고점을 찍었을 때 2할 9푼까지 갔군요. 예. 거의 3할 가깝게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 뒤로 쭉쭉쭉쭉 내려왔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 타격 코치들도 상대가 더 약점을 파고 들 것이라고 조언하곤 한다. 김민석도 전력 분석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들어서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수비 부분에서도 스프링 캠프 동안 수비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싶다라고 각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선수 영상은 보스턴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외야수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라고 합니다. 요시다 선수가 체격이 굉장히 작죠. 170대 중반 정도 되는 체격인데 굉장히 키는 작지만 또 단단한 체격, 본인의 또 스윙을 가지고 있는 선수지요. 그래서 체구가 작은데 힘을 잘 쓰고 메이저리그에 3할이 친 선수라서 훈련 방법이나 타격 이론 같은 것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요시다 선수가 3할이 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볼게요. 요시다 아사타카. 네. 올 시즌 2할 8푼 9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3할에 비슷한 타격을 기록했고 사실은 타격 원투 선수인데 올 시즌에 그 상반기 전반기에는 되게 좋았다가 조금 후반기에 여러 가지 뭐 체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좀 분석을 당했는지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뭐 첫 시즌에 이 정도 성적이면 나쁘지 않다고 좀 보거든요. 요시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 시즌엔 올 시즌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체격적인 그런 열세를 극복하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특히 WBC 때 워낙에 맹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원래 4번 타자를 쳤던 그 무라카미 선수가 부진을 하면서 요시다 선수가 4번으로 나서면서 일본 대표팀이 굉장히 이제 승승장구를 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뭐 그때 임팩트로 이제 메이저리그에도 큰 좋은 계약으로 계약을 했던 그런 기억인데요. 아무튼 요시다 선수를 많이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타격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멘탈적인 면에서도 배울 게 있다면 타종목 선수들의 영상도 챙겨본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의 훈련 영상은 물론 그의 마인드 멘탈적인 부분을 봤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됐는지 최고의 선수의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롯데는 2월에 이제 괌에서 스프링 캠프를 시작을 하고 사실 스프링 캠프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캠 그 명단 얘기는 지금 굳이 따로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다 보셨을 거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다 뭐 기사가 없는 날 뭐 내일이나 모레 중에 뭐 없으면은 스프링 캠프 명단도 한번 보면서 뭐 한번 소개를 드리고 제 생각도 간단히 남겨볼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그 스프링 캠프 명단에 나오면서 어차피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 이겨낸다는 마인드로 하겠다. 남들이 봤을 때 약점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성장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인터뷰를 남겼고 그 지난 시즌 이제 성적표를 좀 보자면은 일단 상황별로 조금 볼게요. 일단 전반기 후반기가 합계를 내면 비슷하거든요. 전반기 OPS가 0.656, 후반기 OPS가 0.647인데 말씀드렸듯이 4월의 시작은 조금 1할 때 타율 좀 안 좋았는데 5월에 2할 8푼 6리, 6월에 2할 7푼, 7월에 3할 10푼 9리, 8월에 2할 2푼 9리, 9월에 1할 7푼, 10월에 2할 4푼 1리로 좀 그 업다운이 있었고 특히 8, 9월에 많이 안 좋았는데 이때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저도 이때 방송하면서 김민석 선수가 거의 지금 못 치는, 그러니까 나오면 죽는 그런 정도의 안 좋은 상황인데 주구장창 선발 중견수로 내보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근데 또 다른 대안이 사실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외야 전향을 막 한 선수지만 김민석 선수가 빠지면 중견수를 본 사람이 딱히 없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럼 타순이라도 9번으로 뒤로 보내줬어야 되는데 근데 좀 운영이 아쉬웠던 게 주구장창 1번, 2번으로 기용을 하면서 굉장히 팀과 선수 모두 안 좋아졌죠. 안건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타순 조정을 했다면 여러모로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가장 감이 안 좋은 선수들을 좀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테이블 세트로 계속 내보내면서 뭐 결국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공격에서는 그래도 뭐 기본 이상을 했죠. 2년차 신인 선수가 고교 신인 선수가 100안타도 쳤고요. 102안타를 쳤고 또 16도루 3도루 실패. 그러니까 도루가 굉장히 순도가 높았고 출루율도 3할 1푼 5리로 막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득점 53득점.
그러면 WAR이 걔도 1을 넘겼습니다. 1.01이 찍으면서 저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수비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뭐 수치상으로는 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수의 수비값 기록했고 제가 알기로는 수비율은 그래도 9할 9푼 6리 시책은 한 개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타구 판단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죠. 이제 내야에서 외야로 옮긴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김민석 선수의 중견수 수비가 막 그렇게 나쁘다고는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중견수였던 전준우 선수의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뭐 그거를 보다가 김민석 선수를 이어서 보니까 뭐 그쪽 정도는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다 그냥 저의 느낌 도루라고 하죠. 네, 그냥 체감적으로는 막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깨가 약하고 수비 타격 판단이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제 느낌은 경험이 쌓이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의 수비는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진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아직 어린 선수고 기본적인 또 스피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경험을 많이 쌓고 노력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중견수 수비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김민석 선수의 수비가 지금은 중간 이하라고 봤을 때 좌익수, 우익수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좌익수로 뛸 레이스 선수, 우익수로 뛸 윤동희 선수 모두 수비가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라는 점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 팀의 외야 핵폭탄 문제가 사실 옛날부터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팀에서는 그 중견수로 쭉 키우기로 좀 방향성을 정한 느낌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응원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예. 아무튼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김민석 선수의 외야 수비의 미래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을 남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민석 선수 소식이고 스포츠조선의 네,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일단 쭉 인터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토미존 수술을 받았고요. 네, 사실 너무 흔해져가지고 막 큰 수술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기도 하지만 사실 작은 수술은 또 아닙니다. 예, 이제 뭐 성공률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뭐 팬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겠지만 아침이면 혈이 펴지지 않는 팔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민석 선수는. 그래서 이 수술 소감에 대해서는 처음엔 겁이 났죠. 수술하고 나면 처음엔 아무 운동 못해요. 마사지에서 팔을 풀고 굴신,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 운동을 한참 해주는데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굳어 있어요. 2주 3주 정도 지나면 팔이 조금씩 펴지는데 그래도 통증은 계속 있어요. 예전처럼 운동하려면은 단계마다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네 일단 수술 그때 불안감을 얘기를 했고 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마침내 오케이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m 토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20m 토스에서도 거리나 방향 조절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는데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이민수 선수는 이렇게 오래 쉰 거는 처음입니다. 딱 한 경기 뛰고 통으로 쉬었잖아요. 언제 복귀할 수 있다는 기약도 없고 시합을 못 뛰고 눈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갑갑했죠. 라고 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토스 거리가 55m까지 늘어났고 세기가 강하진 않지만 하루 걸러서 109 하량을 던지면서 감각을 익히고 이제는 복귀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이제 재활에 대해서는 55m까지는 팔을 푸는 과정이에요. 야구 처음 하는 사람처럼 BTL 거리죠. 이젠 30m 거리에서 스텝도 밟고 60, 70% 정도의 힘으로 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아프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운동 순서가 맞긴 맞아요.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답답했던 마음도 풀리고 라고 했고 7월부터 웨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고 또 개인 운동의 필라테스까지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착착착착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부상 전에 이제 98kg였는데 체중이 100kg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몸은 더 근육적으로 탄탄해졌다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뭐 웨이트도 하고 뭐 재활 훈련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다 보니까 더 근육량이 늘었겠지요. 그리고 뭐 일각에선 팔꿈치 통증이 재발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금시초문이라고 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고 독감 때문에 쉬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달간 독감이 2번이나 걸려가지고 네 독감이 진짜 요새 많이들 걸리시고 잘 안 낫는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십시오. 제 주위에도 독감 환자가 한 3분치 4분치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습을 좀 쉬니까 그런 소문이 퍼졌나 A형 독감 B형 독감이 한 번씩 걸렸거든요. 새해 초 액땜했다 생각합니다 라고 임병 선수가 남겼고 또 21일 괌으로 떠난 선발대에 포함이 돼가지고 2월부터 이제 하프 피칭을 시작을 하고 4월에 퓨처스리그 5월에 1군 복귀가 이민석 선수가 그리는 시간표라고 하는데
사실 뭐 고교 시절에 아무래도 팀 또 에이스였다 보니까 어깨, 손가락 등의 잔부상이 있었는데 특히 팔꿈치 초흉도 증상이 인대 손상으로 이어졌다면서 꺼림칙했던 부분 해결한 기회가 됐다. 한 개씩 생겨진 발로 155 직구를 던질 수 있을까? 임유혁 선수는 욕심은 조금 나중에 부리려고요. 올해 후반기나 내년쯤이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재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도 막 마음이 급하지 않고 완전히 100% 자신의 공을 던지는 거는 천천히 올해 후반기나 내년 정도로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3년 차고 이제 22살, 뭐 만 21세 정도 될 텐데 아직 뭐 시간이 창창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게 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것보다. 그리고 저는 임윤석 선수는 되게 높이 사는 게 일단은 이런 워크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상도 너무 좋고 좀 나군한 선수 다음으로 좀 인상에서 선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이 선수는 그 야구 외적인 걱정은 크게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재활을 할 때 조바심이 없고 본인의 이런 상황에 받아들이고 천천히 정말 100%가 될 때까지 욕심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뭐 잘 지켜보고 또 좋은 공을 던질 모습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뭔가 의심하지 않는 선수거든요. 뭐 태도든 뭐 앞으로 보여줄 실력이든 네, 왜냐면 데뷔 시즌에 좋은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단점을 보완할 줄 아는 선수라고 저는 느껴져가지고 저는 뭐 걱정을 안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아무튼 좋은 모습 내년 후반기나 올해 후반기나 내년에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믿으면서 또 이민호 선수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김원중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이게 원래 KBS 유스 인터뷰입니다. 근데 뭐 뉴스 전문을 기사로도 옮겨놨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김원중 선수의 뭐 멘트 위주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 KT의 이제 김영현 선수가 또 동성고 후배라 가지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본인 훈련도 하고 3학년 동문 후배들한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뭐 시체 갈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하긴 이미 에러한 걸 어차피 내가 공 던져야 되냐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다음에 뭐 포크볼에 대한 비법도 전수해주고 여러 가지 뭐 공을 던질 때 키킹이나 이제 하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매년 목요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고 후배들과 함께 호흡하는 게 제 초심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는 것 같고 프로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후배들과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라고 얘기를 남겼고 또 이제 뭐 머리 얘기가 또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머릿결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즌 때는 완전 약간 부스스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그 거의 생머리? 네, 진짜 이제 그 여성분들 머리처럼 너무 머릿결이 좋아져서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어울리는 수준을 떠나가지고 그냥 기본 이미지, 그냥 트레이드마크가 되다 보니까 짧은 머리 김원중 선수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인데 뭐 소금 장발 네, 모든 여성분들이 대단하거나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건데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매력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비밀이에요 하고 뭐 가벼운 인터뷰 남겼고요. 뭐 크게 뭐 길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매년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후배들도 그 조언도 해주고 정말 뭐 성실하게 하는 선수고 김원중 선수도 어떤 야구 외적인 걱정이 없는 선수죠. 네, 거의 뭐 취미는 PC방 가서 게임하기, 구승민과 커피 마시기 뭐 이 정도다 보니까 네, 참 뭐 모범이 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고 사실 저도 머리가 좀 항상 이 시즌이 길어지는 시즌이거든요. 예,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 강의가 주업이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이발을 한번 하는데 항상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 2학기 계약할 때쯤 머리 한번 자르고 이제 계속 기르면은 3월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약간 장발이 될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약간 짧은 그 여성분들의 그런 짧은 단발의 전 단계 정도 가는데 여기서 좀 더 길러 볼까 하다가 항상 자르는데 올해는 약간 이게 냅둬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머리가 원래 곱슬머리라서 이게 지금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른 거거든요. 예, 근데 다들 뭐 약간 평가가 반 정도는 호고 반 정도는 불어라서 약간 올해는 그냥 냅둬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뭐 김원중 선수 마냥 한번 길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예, 물론 이 정도까지는 힘들겠고 네, 김원중 선수 맨 처음에 기를 때 뭐 그 정도
뭐 한 번쯤은 해보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뭐 가벼운 얘기로 또 김문중 선수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간단한 인터뷰도 좀 전해드렸고요. 1월 17일 아이고 롯데야였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면 또 전달해드리고, 뭐 좀 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경험 생각이나 뭐 데이터적으로 좀 보고 뭐 얘기할 것 좀 더 기사거리가 생기면 좀 더 길게 또 인사를 드리겠고요. 또 수요일 잘 보내시고, 벌써 1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나날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진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